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대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이 유익하고 즐거우며 또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소녀의 꿈과 열정을 잊지 않으시고 현역으로서 맹렬히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원한 소녀 젊은 누님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아유 소녀라고 하니까 그냥 가슴이 떨리네요. 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의 감사로 있으며 덕원꽃예술중앙회 회장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고령화 사회를 선도하는 삶, 네. 꽃과 함께 영원한 소녀로 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여성분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라고 하던데 글쎄,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연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나이를 이렇게 발표해도 괜찮은 시간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은 거를 오히려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동안에는 뭐 숨겨오기도 하고 그냥 내가 나이를 물으면 아유 잘 모른다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39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고요. 네네. 이제 제가 뭐 뵌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항상 소녀의 에너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도 이제 방금 전에 몇 년생 뭐 39년생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건강을 관리하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으세요? 예, 글쎄 좀 비법이라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 이제 꽃을 또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꽃과 함께 지금 4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면 꽃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거 작품으로서 완성되었을 때의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꽃에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꽃은 우리의 활력소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상 마음은 청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은 청춘이다가 아니라 실제 모습도 젊은 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시네요. 이제 동안이다.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늙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교훈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동안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오랜 숙제이기도 하고 또 염원이기도 했는데 오늘 그 해답이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 안 늙습니다. 건강해지십니다. 이제 꽃과의 인연의 시작 뭐 이걸 이제 다음 질문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동안 삭막한 자리? 어떻게 보면 조금 메마른 자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꽃을 회장님이 가져오신 거죠? 네네. 이게 이제 한쪽은 빨간색 장미를 가져오셨고 이건 꽃 이름이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꽃이 카네이션도 지금 있는 것 같고. 카네이션은 없고요. 아, 아닙니까? 예, 요거는 이제 이시안샤스라고 하고요. 예.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곽꽃. 예. 곽꽃. 아, 이게 곽꽃이요? 네, 요렇게 곽꽃이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예. 또 핑크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배합을 맞춰서 작은 꽃다발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꽃다발, 작은 꽃다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안에도 보면 색상의 네. 그 조화로운 네. 배치, 배합이라고 네. 해야 될까? 네. 그다음에 이제 꽃의 크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네. 저희가 유념해서 만들 뭐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네요, 들어있는 사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는 그 단일 색상의 단일 품목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예. 꽃을 배합해서 또 여러 가지 컬러를 써서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색상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거를 조화롭게 또 아름답게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쪽에 보라는 보라, 또 이렇게 이쪽은 또 요런 소재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좀 정리된 그 꽃다발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꽃이 이제 꽃말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이렇게 하나의 꽃을 가지고 이렇게 꽃 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꽃다발. 꽃다발을 부케. 만드 네. 부케. 네. 꽃다발을 만드는 경우하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꽃을 넣어서 꽃다발 부케를 만드는 경우하고 뭐가 좀 틀린 겁니까? 어떤 뭐 세레모니나 뭐 기념식에 따라서 뭐 그런 거는 목적에 따라 없고 틀린 개성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데. 나는 단일 색상의 단일 종류의 꽃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예. 나는 또 여러 색상의 또 여러 종류의 형태의 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거의 차이지 꼭 뭐 요거는 뭐 어떤 행사에는 요렇게 또 이런 단일 뭐 한 가지 꽃만 한 가지 색깔만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예. 개성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꽃과의 인연을 여쭤보기 전에 이 꽃이 이 스튜디오에 있음으로 해서 이 분위기 자체가 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뀌는 네. 것 같은 것을 실감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TV를 보나 이렇게 봤을 때 꽃이 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걸 배제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꽃은 필수다. 지금 이 꽃 두 가지가 두 종류의 이렇게 그 꽃다발이 있음으로 해서 그 신 박사님도 더 아름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분위기도 좋고 또 대화에도 좋은 대화로 이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수로 이렇게 꽃을 놔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꽃꽂이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입관도 있어요. 네. 여유 있는 사람, 네네. 돈 있는 사람이 네. 부리는 사치스러운 네. 취미다. 뭐 이런 네. 인식이 네. 이제 바뀔 때가 됐죠. 사실은 꽃이 하나의 필수적인 네. 생활에 꼭 있어야 될 네. 필수 사항이 됐다. 뭐 이렇게. 근데 경제가 이렇게 지금보다 좋았을 때는 굉장히 꽃소비를 많이 하고 어디나 이렇게 꽃이 들어가야 되고 꽃은 분위기를 업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뭐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 꽃이 사실은 필수거든요. 예, 사치가 그러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심리적 정서적인 네. 효과도 있을 테고 네. 또 더 나아가면 이 꽃이 하나의 화훼 산업으로서 네. 경제적 효과도 있을 테고 네. 또 꽃이 주는 어떤 사회적 의미도 있을 테고 네. 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미, 네. 이미지라고 할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관찰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동안에 신 박사님도 이제 꽃이다 그러면은 그냥 꽃으로 보셨지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관찰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요 한 송이의 꽃을 보면 요 속에 이 수술들
거기에 그 아주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컬러,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꽃이 주는 이미지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도, 사실 꽃은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도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치료의 효과. 그러니까 일단 꽃을 보면은 마음이 이제 안정된다고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디가 아파서 약국에 가서 뭐 약을 사서 먹으면은 금방 뭐 할 수 있지만 얘가 주는 것은 영원히 가슴에 남고 정말 길이길이 이미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꽃의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이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난한 연인이 네. 있어서 남자가 어디 가서 그날 노동을 해서 벌은 돈 전부를 투자해서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이제 용기가 없어서 쭈빗쭈빗 뒤에다 감추고 있다가 이제 깜짝 무슨 요즘 즐기는 이제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딱 너들 보여줬을 때 그 상대 여자의 그 감격스러운 표정 뭐 이런 것이 확 크로즈업돼서 뭐 보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꽃 선물을 뭐 많이 해본 기억은 없는데 이제 어떤 특별한 날 같은 때 아니면 예기치 않은 그 상황에서 꽃 선물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예. 그래서 꽃이 주는 효과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난 것 같은 그 야생화 한 폭이라도 이것이 보내주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꽃에 대한 소비 위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뭐 OECD 12위국에 들어가고 또 꽃에 대한 이런 이미지도 좋아지면서 꽃소비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줄었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꽃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여기에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있어야 됐을 때의 효과라는 거는 말할 수 없는데 일단은 얘를 이렇게 산다 하면 이제 돈이 들으니까 그거를 배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의식이 한 끼 밥은 안 먹어도 나는 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지고 뭐 한 송이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나누며 또 한 송이라도 이렇게 테이블에 꽂아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위기가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이 꽃이 주는 이미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100%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꽃을 앞에 놓고 꽃과 거의 한평생을 함께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꽃향기에 좀 취하고 사람의 향기에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요. 이제 꽃하고 처음 인연을 어떻게 해서 맺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농촌에서 이제 출생을 하고 또 농촌에서 이제 성장을 이제 해왔는데 뭐 대문 밖에 나가면 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들꽃도 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도 저는 그 꽃을 잘라다가 병에 넣어서 꽂아서 책상에 또 이제 오빠들 책상에도 놓고 내 책상에도 놓고 막 이런 그것을 많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꽃을 좋아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제가 학창 시절 때 서울의 조선호텔에서 꽃꽂이 전시가 있다라는 이제 친구의 말을 듣고 거기를 이제 갔지요. 가서 그 전시장을 둘러보는 순간에 저는 너무 그 꽃의 그 신비로움과 또 그 황홀함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나도 이 꽃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살다가 우연히 그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 YWCA 방송, 라디오 방송이요. 거기에서 그 꽃꽂이 강습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꽃꽂이 하고서는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그게 찾아. 몇 년도입니까? 그것이 70년도, 70년도. 70년. 네, 그래서 45년 정도 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꽃꽂이를 하게 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정말 꽃처럼 살아오신 네. 여인을 옆에 두고 네. 이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손자도 있으시죠? 손자도. 네, 5명 있어요. 그런 느낌이 이제 전혀 들지 않으셔서 이제 꽃과 함께한 40여 년, 45년 정확히 했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네. 남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신다면.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나이를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자연히 좀 이렇게 속이게 되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는 나이를 공개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그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는 그 독일 이렇게 자격증 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라는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그때가 그러면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면 플로리스트 이제 꽃꽂이 전문가로서는 최고의 자리가 마이스터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독일에서 독일에서는 네. 그래서 마이스터 과정을 마이스터 과정은 요 한국에 지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취득할 수가 있고 또 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는 독일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독일 선생님들이 여기 한국에도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2006년이니까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나이죠. 70을 바라보는.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해야겠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0이 다 돼서 이제 결국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 독일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어렵지 않겠냐. 그 어시스트를 데리고 가라. 나한테는 그거를 하려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어시스트까지 데리고 가서 그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시스트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 도와주는 사람. 이게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예, 힘든 이제 그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는 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다발 만들고 뭐 작품 작은 거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니까 아주 높은 공간에 건물 전체라든지 그렇죠. 높은 공간을 공간에다가 꾸미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이네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마이스터를 하려면은 이렇게 뭐 드릴 작업 뚫어놓는 거 이제 그런 작업. 중노동이네요. 네, 중노동이에요. 예, 그리고 뭐 톱질 또 뭐 사다리 타기. 막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보는 과정이 그 5종목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독일 선생님이 어렵게 생각한 거는 뭐냐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거를 매달기도 하고 이제 행행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높은 데도 올라갈 수 있고 뭐 드릴도 뚫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나 그냥 어시스트 필요 없다. 나 이제 혼자 가겠다. 그래서 그때 간 사람들이 13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최고령자. 네, 최고령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많다 하는 사람이 50대.
또 이제 20대, 30대 또 보통 이제 그런 13명의 구성원이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바라보는 좀 그런 것이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도 좀 그런 걸 느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질 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공간 장식을 하는데 높이가 2m 50, 폭이 4m 이렇게 하는 공간에다가 이제 장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대나무 밭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서 미리 배로 보내고 그걸 매다는 작업을 했거든요. 공중에다 매다니까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을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는 체력도 그런 있고 작업이네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적 감각도 당연히 네, 있어야 되겠지만 예, 물론 이제 그런 거에는 뭐 저 하는데 이제 혹시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사고가 이제 이제 그런 거를 염려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잘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5종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5종목에 이제 독일에서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이제 유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지부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스트 과정은 다 끝내고 이제 마이스터 과정만 이제 독일 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참 항상 뭐 감각 있다, 뭐 디자인 좋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5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끝나야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너희 젊은 아이들보다도 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 빨리 끝내고 빨리 예.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예, 그게 끝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이렇게 가치가 예,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예, 다음 단계로 이제 하게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제가 볼 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해서 넘어가가지고 공간 장식까지 잘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잘하면 막 이렇게 막 뭐 최고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 선생님들이 막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같이 간 우리 동료들도 너무 연령 차이가 많으니까 그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이렇게 잘할까 막 이렇게 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아주 잘 해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다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하는데, 공간 장식은 88점을 받았고요. 또 이 부케는 제가 90점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인 거예요, 부케가. 예. 100점 만점 90점 넘으면 1등. 아주 우수한 성적이. 예, 우수한 성적에 90점 이상이 만약에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만 1등, 예. 2명이면은 2명이 1등, 이렇게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이렇게 나이를 공개하고 이렇게 잘할 나이 들어도 제가 생각만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회장님. 특별한 건강 비법이 뭐가 있으세요? 건강 비법은 없어요. 제가 이거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강하고 또 그 약간의 그 이렇게 스트레스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긴장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긴장감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의 긴장은 건강을 더 유지시킬 수 있고 더 업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 할 일도 없이 주어진 일이 없으면 그냥 뭐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그 약간의 스트레스, 약간의 긴장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서울 꽃시장을 가서 꽃도 사고 또 대전 꽃시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스트레스거든요. 아유, 내일 꽃 사러 가야지. 그래도 꽃을 사면서 즐겁고 또 그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또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서 쉴 때는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이 꽃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꽃에 감사합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노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꽃꽂이 연구의 외길을 45년간 걸으신 젊은 누님, 영원한 소녀 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하신 대로 어떤 치료의 네. 의미도 있고 네. 안정을 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꽃을 사랑하고 꽃을 아끼는 사람치고 비겁하거나 비열한 사람이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항상 순수하고 네. 정의롭고 네. 또 뭔가 품격이 있는 사람 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그런 꽃사랑 외기를 거의 그 45년 이상 네. 이제 헌신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봉사, 뭐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있으면 소개 네. 좀 네. 해주신다면. 그 제가 이제 70년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입문해가지고 이제 지금 몇십 년을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계좌 배출도 많이 했고 하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제가 그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나는 이 꽃이다, 이 꽃꽂이다. 그 생각을 하고서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사회악이 되고 있는 그 범죄, 이제 이런 것을 좀 교화시키고 심성을 치유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교도소 또 이렇게 또 소년원 이렇게다가 제가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기에 있는 수감돼 있는 그 사람들을 좀 꽃으로 모든 건 다 봉사로 다 꽃도 다 무료 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는 그 대전 소년원이라는 온천정보산업학교라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또 훌륭하신 분이라 거기서 좋다고 그래서 저를 아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도소 이런 데서는 꽃을 이렇게 하려면 가위를 쓰고 또 칼도 쓰는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전 소년원 온천정보산업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것을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2001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주 한 달에 2번씩 이제 아이들 뭐 꽃서재는 물론이고 간식 또 뭐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 사비로 예 물론 사비로 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제일 큰 후원자고 또 남편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의 뭐 어떤 비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이 꽃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고 얘네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또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꽃다발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가면 막 사진도 찍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번 그 글을 학교 측에서 글을 쓰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꽃꽂이 수업을 받고 나서의 어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부 처음에는 왜 남자가 이 꽃꽂이를 해나 이거는 여자들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머리 사고 방식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나는 정말 이런 장소 그러니까 소년원이죠. 소년원 장소를 몰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자기 반성이죠.
근데 여기 와서 우리 꽃꽂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다. 막 이런 글을 쓰고 다 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됐다라는 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작품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내가 이거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취감 이런 거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꽃을 할 때 만약에 꽃다발을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오늘 이 꽃다발을 엄마한테 또 이제 부모님한테 뭐 친구한테 또 여자친구한테 그 이제 청소년 아이들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해라. 그리고서 작품이 완성이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게 했어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했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 줄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 막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 날에 했는데 일요일 날은 이제 방문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하면 이 꽃다발을 이제 꽃이나 이제 바구니 꽃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린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너무 감격하셨죠. 네, 감격하고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그 반의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7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정말 이렇게 45년 지금까지 한 그 중에서 제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또 전시회도 열어줬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이 청주 이제 교도소 가서 이제 그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한번 만나시자고. 그래서 이제 청주 교도소를 갔죠. 그랬더니 여기 좀 그때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 교도소에로 한번 출강을 하시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꽃값도 드리고 또 이제 교통비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2007년도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한 8년 전. 그때의 사고방식은 지금하고 또 틀렸어요. 만약에 지금이었다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또 이건 나이가 들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거절했던 게 그냥 지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춘수 시인인가요? 꽃이라고 하는 연작시를 썼는데 이제 그분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꽃이 주는 어떤 의미, 나에게로 다가와 의미가 있다 이런 규절이 있는데 잠깐의 실수로 현행범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잠깐의 실수로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심리치료, 꽃을 이용한 원예치료 이런 활동을 이제 제대로 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요즘은 그때는 이제 봉사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재능 나눔 기부라는 이제 이렇게 좋은 용어가 요거를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재능 나눔 기부에 저도 이렇게 2013년도에는 대전 여성 자활센터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성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상처받은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2013년도에도 가서 교육을 했고 또 2013년도에도 이제 가서 했는데 너무
그 여성들도,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상처받은 여성들이라 성으로 성범죄 이제 이런 거에 남자들로서 받은 상처. 예를 들면 뭐 네. 성매매. 네, 성매매. 예. 이게 성매매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그 표정은 좀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꽃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전부 명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선생님들,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꽃꽂이를 제일 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미혼모 시설도 그 아침뜰이라는 그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또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혼모의 이런 아이들도 뭔가를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 이렇게 뭐 자기가 좋아서 또 이렇게 또 해서 그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뭔가 강제 성추행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상대가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상처받은 그 미혼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우 참 잘 아기를 잘 키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꽃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요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미혼모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거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한다. 또 꽃꽂이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한다. 네.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네. 시간이 넘쳐나서 네. 뭐 소위 그 유한 계급들이 유한 네. 마담들이 하는 고급 사치 취미다 뭐 네. 이런 인식이 아직도 일각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네. 이제 꽃이 이런 그 꽃꽂이를 만든다든지 부케를 만든다든지 뭐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경제 활동하고 뭐 생업으로서 지금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변모됐죠. 이제 예. 처음에 우리가 70년대 이제 이럴 때는 뭐 정말 그 부유층의 그 취미 예. 이제 이런 거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직업으로 이렇게 전문직 또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지 전문직이 아니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젊은 층의 그 창업이나 취업 하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장려도 하는데 직장을 이른 나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참 그런 청년 실업 조기 퇴직.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예. 심각하죠. 그런데 이 꽃의 그 화해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광범위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이런 데에 좀 꽃을 이렇게 소비가 아니죠, 사실은. 꽃을 놓고 장식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졌으면은 화해 쪽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직업을 또 이렇게 뭐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지금도 이제 그 화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꽤 많죠. 그렇지만은 더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좀 발전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70년대에 이제 그 꽃을 배울 때 그 일본 사람들의 비율을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70년대에서 제가 배울 때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일본의 주부들은 이거 시장 가고 안에 꽃 한 송이라도 꼭 있다. 시장 가서 식료품을 살 때 꼭 꽃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더 그것을 장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 이제 가정일의 준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보면 예식장에 꽃 화환 몇 개, 3개인가 그 이상은 진열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상가에도 조화 몇 개 이상 진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절대적으로 예. 그 기절을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이 꽃이라는 거는 우리 농업, 화훼 농가에서부터 그렇죠. 원예 그러니까 산업도 농업을 있고, 지금 예. 장려해야 되고 또 요새 신문 보니까 그 저기 창농 예, 예. 또 창농, 기농 예. 이런 거를 그 이렇게 장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화훼 산업도 화훼 농가도 말하자면 농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꽃에 화환을 보내고 이러는 걸 규제를 하면 그럼 화훼 농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연 속의 일부이니까 네. 꽃 또한 자연 속의 네. 일부거든요. 네. 그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꽃과 인간은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따로 어거지로 떨어뜨려 놓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사람은 이렇게 자연 속에 있을 때 제일 그 마음에 안정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꽃과는 이렇게 그러네요. 어찌 보면 나누어져서 삭막하고 네. 각박한 네. 세상을 견뎌내는 네. 그런 위로와 네. 또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꽃인데 네. 네.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네. 화해 친화적인 꽃을 사랑할 수 있는 네. 제도적, 법률적, 네.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잖아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특활 시간이 있었어요. 십박사님은 이제 많이 저보다 이렇게 그런 그 특활에 남학교는 그런 거 없었나요?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특활 시간에 꽃꽂이 반이 있었고 예. 또 자수, 또 서예 이런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 옛날에도 그것이 이제 그 인성 교육에 그 굉장히 좋은 그 이미지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 이렇게 입시 제도에 어떤 거기에 억눌려 가지고 특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꽃꽂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인성 교육이 좀 그 꽃을 통한 그 꽃의 아름다움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 좀 다시 부활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꽃꽂이 인생 45년 보면 이제 100세 수명을 기대하는 시대가 됐다고 네. 해도 반평생을 꽃과 함께 네. 보내셨는데 이제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본성 속에 아마 네. 숨겨져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러한 그 일을 꽃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즐겁고 네. 안정적이고 또 네.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네.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려면 네. 이제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남편도 있고 네. 자녀분도 있고 네. 손자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분께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 적어도 회망은 놓지 말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떠셨어요? 이제 지원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좀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꽃을 취미로 해서 이렇게 한 게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이 돈을 쓰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그런 거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전문인으로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그 가르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막 서울도 막 드나들어야 되고 외국도 예, 많이 가야 되고 심심치 않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그 플라워 디자인 공부도 하고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아까 독일도 공부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도 가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세계에서 움직이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그 디자인을 보고 싶고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찾는 그 제자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반대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때, 그니까 이제 이렇게 잘 막 그렇게 뭐 외국 가는 거 보면 뭐 어떤 때는 저 독일 갈 때는 20일 이상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그런 거 말 안 했고
이제 그랬는데 가다 왜 이렇게 남자분들의 좀 그 있잖아요. 자기 좀 비유 안 맞을 때 그럴 때는 욱하는 성질이 있죠.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이제 막 그런 말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잠깐 화가 나시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좀 듣기 싫죠. 이제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여보 나는 이제 이 꽃을 안 하고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만약에 당신이 못하게 하면 난 당신하고 이제 안 살 거야.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남편의 배려가 없었으면은 오늘의 내가 있었겠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 좋아하고 또 응원해주고 뭐 돈 쓰는 것도 쓰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을 뭐 뜯어붙이는 네. 요즘 네. 남성들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네. 것보다 네. 나이 드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연적인 거.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매장님? 예, 저는 그냥 지금같이 오늘같이 이 시간이 굉장히 그 나이 들어서의 그 이것이 편안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자랑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나이를 숨기고 했는데 숨길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 나이로 치면 금년이 이제 77 이제 이렇게 80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0대신 분, 90이 넘으신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냥 활동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도 저럴 시기가 오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책을 보니까는 그 자기의 희망과 자기가 그 열정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열정과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늙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제 희망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이거는 제가 내려놓지 않고 그냥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정과 희망이 가슴속에서 버티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늙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열정과 희망이 아직도 네. 우리 임채경 회장님 가슴속에는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저는 뭐 그만둔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생활에 이제 어떤 뭐 내가 이 생활에 어떤 보탬을 하기 위해서 이 꽃 지도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이제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다음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나를 찾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말하자면 재능도 있고 돈은 없어서 했을 때 오신다면 저는 또 무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8년 동안 7, 8년 동안 또 그 소년원에서 지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도 지금같이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외계층이나 단순한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생업 때문에 뭐 창업을 네.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취업 가능한가요? 그렇죠. 취업하고 창업에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래서 무료 교육도 있고 또 자부담에 약간의 이제 그런 교육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인가받은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예. 그래서 이 범위가 넓다라는 거, 또 전문직이라는 거,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꽃 산업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꽃 한 송이 나눠서 선물하는 그런 문화, 또 꽃 한 송이 사다가 이렇게 테이블에 하나 놓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그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문화 수준, 국민의 그 이런 것이 올라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청년도 문제고 조기 퇴직자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네. 자영업자들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분들 중에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창업한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주 정말 대전에서도 잘 나가는 이런 제자들도 많고, 이제 뭐 상간에 떠도는 그래서 저기 뭐 덕원 출신들이 이렇게 다 막 꽃방은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예. 막 이런 말이 나들 정도로, 그리고 또 디자인 좋고 컬러 좋고 이렇다는 이제 저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네. 또 즐거운 네. 노년으로 네. 또 영원한 소녀로서 네. 젊은 누님으로서 네. 우리 곁에 감사합니다. 계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